자, 비트코인 채굴이 95%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드디어 비트코인의 개발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매도 시기인데 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심지어 시스템 매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또는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지도 않은, 즉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쩔코 동생이 왜, 그것도 시스템 매매를 만들었었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시스템 매매상으로는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내게 얘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일단 지금 일봉 보고 계신데 주봉으로 살짝 전환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다면 바이낸스의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위기로 보여요. 그죠? 삼각 수렴 포인트에서 방향성을 아래로 꺾었다는 거는 이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죠? 바로 직전 구간에도, 그리고 전전 구간에도, 그리고 비트코인 1억 경신 시에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는 그때부터 중기적인 하락 추세가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삼각 수렴을 끝나고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반해서 주봉이 이렇게 꺾였죠. 그런데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뭐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평균가 아래에 있고, 즉 매수 구간에 있고, 또한 온체인 데이터 상의 해시레이트도 조금 뭐 최근 들어서 횡보하는 모양새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는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오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해시레이트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오늘 저의 의견과 반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의견과 반대되는, 즉 내가 세운 가설을 조금 뒷받침해 주지는 않고 내가 세운 가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야 그 가설이 진실로 다가가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보고 계시다면 한마디로 거래소 입금 물량이에요. 거래소 보유 물량인데, 거래소 보유 물량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사람들 중에서도 채굴업자들이 채굴이 끝나면 거래소에 입금을 해서 바로바로 팔거나 아니면은 돈이 필요하면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늘 보여왔습니다. 근데 최근엔 채굴업자들이 거래소로 입금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대형 거래소일수록 거래소로 입금해서 그냥 개별적인 매도를 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B2B 거래, 대부분의 이 채굴자 B2B 거래는 블록딜이죠, 한마디로. 채굴자들의 B2B 거래는 블랙락과 같은 투자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산 운용사들과 블록딜을 했습니다. 블록딜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채굴업자들도 과거처럼 거래소에 입금해서 거래소에 뭐 매수 주문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나 이만큼 채금한 거 팔아줘 하고 매도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은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채굴자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었죠. 뭐 예전에 우지한, 굉장히 이름 떨친 중국의 채굴업자이자 투자자가 있기도 했어요. 다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지한.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점, 특히나 이제 제 관점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이제 거래소의 보유 물량도 조금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살짝 보여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블록딜을 진행하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외부에서 거래소로 입금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차트가 이렇게 살짝 오그라든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쭉쭉쭉 늘어갈지 안 늘어갈지는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일단 현황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은 거래소에서 출금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거래소로의 입금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의 잔여 채굴 물량이 6%밖에 남지 않았죠. 즉 이미 95%에 준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유통이 되고 있고, 아직 채굴되지 않은 물량인 약 6%가량만이 앞으로 채굴자들이 채굴하게 될 물량이다. 즉 94%, 뭐 그냥 대충 뭐 95% 수준의 비트코인은 이미 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채굴자들이 나머지 6%를 열심히 채굴해서 아무리 입금을 해봤자 과거처럼 몇 개 되지 않는 비트코인, 뭐 물론 이제 몇 개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제 상대적인 표현이니까 지금에 비해서는, 그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한 50% 정도 채굴됐을 때랑 한 10%밖에 채굴이 되지 않았을 때랑 한 70% 정도 채굴이 됐을 때랑 90% 이상의 채굴이 끝났을 때랑은 향후 추가 공급량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량이 10%, 그리고 아직 채굴되지 않은 비트코인이 90%나 남았을 때는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는 이 거래소가 시세를 거의 뭐 100% 수준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거래소의 주도권에서 조금은 더 확장된, 조금은 더 글로벌한, 조금은 더 퍼블릭한 주도권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하나 딱 잡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개발된 그 근본적인 목적, 즉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 원장을 통해서, 즉 여기서 이제 누군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종이에다가 그냥 그림 그려놓고 숫자 몇 개 써놓은 다음에 여러분 이게 앞으로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고기 잡고 소 키워서 이거를 무언가랑 직접 교환하지 말고 이 돈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랑 바꾸세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맘대로 찍어내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일부 뭐 엘리트 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높으신 양반들이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도 마음대로, 통화량도 마음대로. 물론 이제 통화량을 기반으로 환율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고금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금리 또한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가 정했어요? 돈 빌린 사람이 정했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정했어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했죠? 자, 이 국가의 권한을 조금은 분산시키자. 마음대로 누군가가 다수의 동의 없이 찍어내는 방식에서 이제 이거를 그냥 시장에 맡기자. 그것도 글로벌 시장에 맡기자.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모토였습니다. 그게 바로 분산 원장의 핵심이에요. 서버를 독점하고 있는, 즉 그 기득권의 파워를 조금은 나누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데서 시작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이 95%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드디어 비트코인의 개발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원래 개발되었던 그 목적에 가까웠다고 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무시하거나 또는 매크로발 하락 위험을 무시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 왜 매크로발 하락 위험이 있고, 또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분명하게도 거래소로의 입금량이 출금량보다 조금은 많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제가 앞으로의 상승,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즉
매도할 필요가 없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